가난을 벗어나는 세뇌를 시작하세요. 단 4문장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자. 하지만 10년 만에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세뇌시켰다고 말하는 그녀. 그렇게 3개의 회사를 창업, 엑시트 후 순 자산만 1,000억이 넘는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레일라 홀모지. 채널에서 많이 다룬 멘토 알렉스 홀모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인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유지하게 만든 그 규칙들.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나눈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레일라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은 부유함과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주변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 가난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억대 연봉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한 책을 읽고 변화가 시작됐죠. 그 책의 제목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녀는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에 부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제 자신의 믿음이 저를 돈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을 느낀 그녀는 대학 졸업 3일 후 캘리포니아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녀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돈에 대한 조언은 무시하기. 물론 이 조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로 간절함만 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간절히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데 적정 몸무게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비만인 주변 사람 혹은 트레이너의 조언을 들으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물론 도전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모님 혹은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곤 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오는 대답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면서 무서웠던 도전을 마치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처럼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낸 사람, 부를 이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모두는 도전을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던 그 도전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성장해가면서 그 사람을 앞지르게 된다면 더 나은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의 예시로 레일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더 많은 돈을 벌던 그녀의 멘토. 하지만 레일라가 멘토에게 배우고 나아가며 앞지르자 어느 순간부터 그 멘토의 조언이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다른 멘토를 찾았고 더 큰 성장을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결정은 돈을 위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멋진 몸을 위해 나보다 더 몸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더 야망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 없이도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다일 겁니다. 하지만 확률은 적고 힘든 여정일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중간중간 이 부분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내가 더 부자가 될수록 내가 어울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나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될수록 그들에게 좋은 건 없거든요. 나를 시기질투하기 시작할 거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에 남아있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죠. 서로 성장하며 이익이 커지거나 혹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진정 어린 박수를 쳐줄 겁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조언을 묻는 건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표현처럼 인풋이 쓰레기면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퀄리티가 있는 인풋을 넣으세요.
그녀의 두 번째 조언, 돈은 힘을 따르고 부는 시간을 따라간다. 레일라는 말합니다. 돈이 따르는 힘은 행동과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더 빠르게 옮길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죠. 돈은 속도를 원하기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고 이 사이클을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나를 부로 향하게 하는 결정들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결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즉, 돈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세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서구권에서 부자와 부는 다르게 정의됩니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걸 뜻하며 비교적 빠르게 돈을 번 뉴머니를 뜻하지만 진정한 부는 오래도록 대대로 내려오면서도 유지되는 올드머니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죠. 즉 초반에는 행동을 결정으로 바꾸며 빠르게 나아가고 시간이 가며 쉽게 바뀌지 않은 경제적 결정 앞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레일라 울모지의 부를 세뇌시키는 세 번째 부의 규칙, Money goes where the attention flows. 돈은 나의 집중력이 쏟아지는 곳으로 흘러간다.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 이 문장, 레일라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를 위해 필요한 건 어떻게 더 큰 저금통을 만들고 더 큰 돈을 채워 넣는지예요. 그런데 만약 돈을 아끼는 것에 쓰는 집중력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 저도 가진 모든 돈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게 함정이란 걸 알았죠. 저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쏠려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할 힘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걸 깨달은 후 제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닌 더 큰 돈을 벌어줄 일에만 집중을 했고 다른 일들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이 돌아오고 올바른 곳에 쓰여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시작됐죠. 세상에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이미 가진 돈을 세는 것에 시간과 힘을 쏟을지, 더 큰 돈을 버는 방식에 시간을 쏟을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을 모으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마라톤을 뒤로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주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가는 승자가 되진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레일라의 세 번째 규칙, Money is a game. 돈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녀가 성공의 시작점에 들어가기 전 사업가들과의 마스터마인드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의 고민을 듣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달에 4억이라는 벽이 깨지지 않아요. 매달 4억 원이란 순수익, 그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보다 레일라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앞서가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의 소득보다 40배나 적게 벌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똑똑하지도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겐 더 나은 팀원들이 있었고 좋은 자원들도 있었죠. 심지어 마케팅과 세일즈 프로세스도 제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저보다 40배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돈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피트니스 짐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마켓에 있기에 그는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됐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죠. 그걸 깨달았을 때가 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규칙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쏟아졌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모른 상태로 단지 운이 좋아서 좋은 마켓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도 적기에 그녀가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였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가치가 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NBER이라는 리서치 그룹의 연구 결과 수입과 IQ의 상관관계는 단 20%라고 나왔어요.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더 똑똑하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무엇이 현재 나에게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조금 더 비관적으로 세상, 나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게 되니 성공에서 더 멀어지죠. 하지만 더 멍청할수록 자신을 믿게 되고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모함이 생겨요. 그렇게 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일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언제나 더 큰 가치를 만들진 않는다는 것. 돈이라는 게임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규칙만 배우면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말이죠. 자수성가 천억 부자를 만든 네 번째 규칙.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라. 이 규칙을 설명하는 영어 표현도 있죠. FOMO, 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실제로 내셔널 인다우먼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간과 감정에 휘둘려 만들어진 재정적 결정들은 무려 68%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일라는 말해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도 수년간 준비 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쓸려 결정하기를 멈추세요. 내가 세운 가치와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40%가 충동 구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는 다릅니다. 레일라는 모든 소비에 대해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이 한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말했죠. 즉, 돈에 대한 감정을 마스터하는 것이 부를 마스터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으로 이렇게 말했죠. 부를 만드는 것은 똑똑한 결정들이 아니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눈 앞만 보고 하는 멍청한 결정은 반드시 피하세요. 이번 영상 속 레일라가 공유한 부를 쇠뇌하는 규칙.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무시하며 나아가기. 두 번째, 돈은 힘을 따라가고 그 힘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만들어지며 반대로 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세 번째, 돈은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규칙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똑똑함과 논리보다 무모한 시도와 도전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투자 혹은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말 것. 이렇게 그녀는 수많은 고군분투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규칙을 정했고 환경까지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부를 위한 세뇌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삶, 남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랬기에 전 이런 간단해 보이는 규칙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메시지들이 앞으로의 도전과 시도 앞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